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12월 20일 월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뉴욕 시장은 그 FOMC 발표가 있던 날, 그날 하루 오후 2시부터 큰 폭으로 상승한 것 빼고는 지난주 내내 하락을 했죠. 그래서 하루는 나스닥이 좀 하락을 앞장서서 하고, 또 지난 금요일에는 다우가 앞장서서 이제 하락을 하고, 그래서 뭐 기술 성장 주건 무슨 가치 주건 뭐 이런 것 가리지 않고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이 좀 가라앉았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얘기되던 그 유동성 축소에 대한 걱정을 시장이 좀 하기 시작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러다 보니까 주말을 보낸 우리 시장도 당연히 이제 상황이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은 출발은 0.54%나 마이너스, 그러니까 3001포인트에 겨우 대구선 출발을 했지만 이게 오늘의 고점이 되고 말았어요, 결국은. 그래서 시작과 함께 외국인하고 기관은 뭐 시종일관 한 번도 그 순매도 폭을 좁혀 본 적이 없고 계속해서 늘려갔고, 또 개인들 입장에서는 지수가 이제 하락하니까 그 지수 하락에 따라서 쫓아내려가면서 이제 저가 매수를 늘려가는 그런 모습을 오늘 하루 종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5,574억 정도 순매도를 했고, 기관도 5,689억이나 순매도를 했어요. 근데 그거에 반해서 개인들은 1조가 넘게, 1조, 현재까지 집계된 거는 1조 788억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2,953포인트로 끝나서 지난 주말보다 무려 1.81%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시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비교적 출발은 괜찮았어요. 약보합권에 출발을 해서 바로 또 지수를 플러스권으로, 그래서 한 1,004포인트 이상으로 이렇게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그 매도를 늘려가면서 지수를 다시 끌고 내려갔습니다. 장중에는 기관들이 순매수로 이제 전환을 하면서 지수 하락을 조금 저지하는가 보다, 이런 이제 느낌이 좀 들 정도로 잠깐 뭐 플러스권도 왔다 갔고요. 그렇지만 결국 지수는 오늘 그 1000을 코스닥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1,100억이 넘게 순매도를 했고, 기관들이 983억 정도 순매수를 했고, 개인들은 113억 순매수를 했고, 이렇게 돼서 지수는 990.51포인트로 끝나서 지난 주말보다 1.07%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으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이 뭐 무척 이제 이런 시장을 우리가 이제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지만, 시장적인 조금 뒤하고 오늘 이제 그나마 뭐 그래도 또 특징인 거 뭐 좀 살펴보면, 첫 번째가 메타버스하고 NFT 뭐 관련주입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 잘 아시지만 자이언트 스텝이 유상증자에 의해서 무상증자를 해서 비교적 오늘 이제 큰 폭으로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댓글에 어떤 분이 깜짝 놀라서 질문을 해 오셨습니다. 이게 갑자기 계좌가 마이너스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오늘 이게 권리락입니다. 예, 권리락. 그래서 원래 이게 이제 그 기준 가격은 64,000원이죠. 권리락한 기준 가격이. 근데 오늘 73,000원에 끝났으니까 무려 9,000원이 오른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주식은 2배가 된 겁니다.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좀 혼돈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거는 무상증자에 따른 권리락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썬데이 토스가 그 자회사를 통해서 NFT 게임 사업을 진행한다. 이제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제가 지난 주말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이제 나올 거예요. 이 NFT를 관련해서 어디에 진출 뭐 이런 얘기는. 그 다음에 이제 아톰이, 그 메타버스를 통해서 그 마이 데이터라고 그러죠. 자기 그 본인 신용 관련된 거, 이런 거 이제 보안 인증에 수혜가 될 전망이 있다. 그래서 이것도 좀 강세를 보이고,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런 이제 메타버스나 NFT 관련주들이 그나마 이제 어려운 장에서 좀 상대적으로 움직임을 강하게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코로나19인데, 여러분 아시지만 이제 우리나라 국내에도 위중증 환자가 거의 1,000명이 육박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사흘째 계속 1,000명 그 근처에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코로나19 관련된 거,
그다음에 이제 그 베트남 코로나 백신이죠. 나노코박스가 긴급 승인에 임박했다. 뭐 이렇게 해갖고 이제 거기에 관련주들, 뭐 넥스트 사이언스,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이 오늘 좀 이제 강하게 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것도 이제 뭐 코로나 관련인데 원격 의료잖아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 원격 의료, 그러니까 비대면 의료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고 또 이 비대면 의료에 따르는 의료비 청구 건수하고 금액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의료계에서는 이 원격 의료에 대해서 얘기가 많았는데 뭐 어쨌든 간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게 할 수 없이 이렇게 돼서 의료계에서도 이제 여기에 따른 타스크포스 팀을 이제 출범시키고 이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원격 의료에 관련되는 그런 이제 주식들도 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질문을 해오셨는데 이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좀 헷갈리시는가 봐요. 프로그램 매매에서 차익하고 비차익의 차이가 뭐냐, 뭐 이제 이런 거. 그 글자 그대로 여러분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차익. 그러면 차익이 뭐예요? 뭔가 어떤 거에 기준을 가지고 그 사이에 뭔가 차이가 난다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죠. 이름에서. 비차익, 이거는 차이 없다.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이름만 딱 들어도. 그 얘기는 뭐냐면 차익은 이런 겁니다. 선물하고 연계해서, 현물과 선물이 있을 때 이거를 현물과 선물을 연계해서 비싼 쪽을 팔고 싼 쪽을 사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차익 거래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아비트라지죠. 그 재정 거래라고 그러나요? 아비트라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선물이 비싸다. 그러면 선물을 팔고 현물을 사는 겁니다. 그랬을 때 프로그램 차익 매수가 되죠. 그런데 비차익이라는 건 뭐냐면 선물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냥 바스켓 매매를 하는 거예요. 프로그램은 여러분 알지만 그 전산으로 바스켓 매매, 바스켓이 뭐죠? 광줄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요한 종목들 15개 이상을 이렇게 그냥 광줄이째 이게 뭐 사람이 이렇게 주문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매매를 통해서 그런 바스켓 매수를 하는데 그 바스켓 매수가 어떤 선물과 연계되어 있는 상관관계의 매매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사고 그냥 파는 거예요. 바스켓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차익 매수를 한다 그러면 뭐 장을 좋게 보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오늘처럼 이제 프로그램에서 비차익 매도가 많이 나가면 얘네들 장을 좀 나쁘게 보나? 뭐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선물하고 연계된 건 차익, 연계되지 않고 그냥 바스켓으로 독자적으로 하는 거를 비차익 이렇게 이해하시면 그 둘 사이의 차이가 어떻게 있는지 쉽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차익 매매를 하는 게 현물과 선물이 상관관계로 맞물려서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제 만기를 앞두고 그 시장이 이니셔티브를 잡기 위해서 그 상관관계를 이용해서 하는 매매들이 이제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가끔씩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릴 때가 있어요. 시장에서. 그때는 또 이제 그때 나름대로. 근데 이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심플한 내용이 아니고요. 그거를 또 이제 뭐 역이용해서 뭐 하는 여러 가지 매매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기본적으로 차익과 비차익은 그런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뭐 시장 어렵지만 시장 얘기 좀 하죠. 근데 이쯤 되면 이게 이제 우리 흔히 쓰는 말로 아주 정 떨어지는 시장이죠. 이런 시장 진짜 정 떨어집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잘 살펴보면 이런 상황은 이미 우리가 예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박스권이 2950에서 3050 사이에 형성이 됐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풀앤푸시를 계속 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도 그냥 그 과정에서 크게 벗어난 건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게 더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FOMC 그 긴축 얘기 뭐 다 알던 거니까 별거 아니야. 이렇게 될 게 아니라 지금 시장 자체가 미국 시장은 그런 것 때문에 유동성 그 축소, 다시 말해서 인플레이션과 싸우기 위해서 긴축에 따르는 시장에서의 걱정거리가 이제 대두되는 거고,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기에 따라서 여기서 이제 외국인들이 굉장한 그 수급의 열쇠를 풀어줄 중요한 그
이제 외국인들이 투자 그 부분을 한쪽을 맡고 있는데 이게 명쾌하게 매수로 적극적으로 들어온다는 걸 우리가 예견할 수 없으니까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고 또 그 미국 시장이 주말에 그랬기 때문에 오늘 이제 당연히 외국인들은 뭐 코스피, 코스닥, 선물 할 것 없이 일제히 매도에 나가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장이 비교적 뭐 1.81% 많이 빠졌지만 이게 이제 우리가 폭락하고 이 지루함은 조금 다른 거예요. 지금 시장은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오늘 좀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 이거를 뭐 폭락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건 뭐냐면 되게 그 투자자들을 지루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장을 정의할 때 이 시장은 여기서 살아남으면 이게 살아남아야지 승자가 되잖아요. 무조건 살아남아야지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여기서 지루함과 싸워서 이기는 게 가장 중요하다. 제가 계속 그 말씀을 드리잖아요. 기다린 대가로 돈을 주는 데가 주식시장이라고 볼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씀은 이제 거듭해서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은 시장 자체가 지루함과 싸워야 되는 그런 시장에 와 있다.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그건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자고 말씀드렸냐면 굉장히 느긋함을 가지고 시장을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지수가 이렇게 하락하니까 개인들이 매수에 나섰죠. 당연히.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만 5,500억이 넘게 순매도를 하면서도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매수 우위예요. 삼성전자도 114만 주 매수 우위에 외국인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거를 보면 시장이 전체적인 그 미국 시장의 영향으로 유동성에서 그 외국인들의 스탠스가 순매도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만 실제로 뭐 자기네가 좋게 보는 것들은 다 지금 사고 있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개인 입장에서 보면 예전과 조금 다른 게 뭐냐면 개인이 떨어지는 거를 막 가격을 올리면서 절대로 요새는 사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쉽게 얘기해서 깔아놓는 거죠. 깔아놔서 나는 이 가격이 와야 사지 이 가격 이후로는 안 사겠다. 뭐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2950이라고 보면 하방 경직성이 2950이라고 보면 박스권 하단이 그럼 그때까지 내려가면서 이걸 분할로 해서 지금은 사는 거죠. 그러니까 원하는 가격이 오지 않는데 사야 될 이유가 없는 시장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내가 생각했던 가격이 안 와갖고 오늘 못 사면 그럼 내일 사고 내일 안 되면 모레 사고 뭐 약간 이런 이제 느긋함이 필요한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데서 이제 전략을 세우는 거는 이게 긴 호흡의 매매와 짧은 호흡의 매매를 동시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렵죠. 어렵지만 쉽게 정리를 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경기 민감 대형주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는 내년 1분기를 보고 비교적 긴 호흡으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가가 밀리는 날만 절대로 올라가는 날 사시면 안 됩니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떨어지는 날마다 분할해서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포션을 조금 걔네들을 늘려보는데 이거를 제가 50대 50에서 60대 40까지 갈 때 그러니까 주식 포션을 10% 늘리는 데에 치중한다. 그 이상 더 늘릴 필요가 없다. 지금은 아직까지는 시장에 우리가 안정감을 시장을 가졌다라고 볼 수가 없고 변수들이 많고 또 연말연시로 넘어가면서 어떤 변수가 나올지 모르니까 지금은 그런데 그러니까 10% 늘리는 거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연말 연시를 넘어가면서 그때 그런 거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게 이제 경기 민감 대형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긴 호흡으로 그럼 지금 우리가 이걸 사는 거를 뭘 보고 사느냐 목적이 어디 있느냐 1분기에 주가가 좀 상승했을 때 이거를 이익 실현을 좀 할 수 있는 정도의 목표를 두고 이것들을 본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다른 쪽이 있다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뭐냐면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메타버스나 NFT나 이런 것들이 이런 이제 디지털 라이프의 변화에 대한 것들이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것들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갑자기 뭐
전체 시장의 주도주로 등장하고 이러기에는 아직 완벽하게 쿠킹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의미로 봐야 되냐면 트레이딩 목적물로 봐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메타버스나 NFT나 원전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은 그런 이슈, 테마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새도 느끼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돌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그러니까 뭐 내년 1분기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떨어질 때 사서 이익이 생기면 바로바로 이익을 실현해 놓는 그런 트레이딩 관점으로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그 두 개를 같이 하고 계셔야 되는 시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이 그러니 어떻게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나는 주식도 있고 현금도 있다.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현금 쓰는 거를 너무 막 이렇게 가치 없이 막 이렇게 확 주식을 늘려가고 이런 거는 지금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근데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그러잖아요. 투자를 할 때 우리가 기대 수익도 있고 이제 언제까지 뭐 이런 거를 이제 마음속에 정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시장에서 급하게 뭘 바라지를 않는다면 사실 조바심도 날 이유가 없어요. 급하게 바라지 않았는데.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내년 1분기를 준비하는 거다. 좀 느긋하게 연말 시장을 보면 되게 편하게 이 시장을 흐름을 어차피 여러분 여기서 뭐 여태까지 몇 개월을 이렇게 고생했는데 뭐 한 보름 더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거나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건 기다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무턱대고 사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오늘 같은 시장을 가만히 보니까 이제는 무턱대고 사는 개미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들만 이렇게 많이 사면 여러분들이 사지면서도 되게 불안하잖아요. 시장이 불안하고 우리말로 이제 쫄린다고 그러잖아요. 사지긴 했는데 이거 괜히 샀나 봐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이거 분할 매수를 하면 결국 분할 매수라는 게 그렇게 모여져 가는 거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뭐 그럴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가격을 올려가지고 산다? 이거는 진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절대로 그래야 할 때가 아니에요. 안 그래도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강조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뭐예요? 나는 주식도 있고 돈도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얼마나 편해요. 내일 다시 막 벼락처럼 오른다 하더라도 나는 주식이 있으니까 난 좋다. 근데 내일 다시 떨어져? 그러면 나는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돈도 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게 이 시장이 편한 거예요. 근데 왜 이런 말씀 드리냐? 당분간은 그렇게 시장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짧게 결론을 내서 이 시장이 어떻게 갑니다. 이렇게 됩니다 하고 딱 결론 내려지는 그런 시장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냥 연말까지 가면서 이제 그런 내년 1분기 준비를 그것도 그렇다고 해서 주식 비중을 막 크게 빠른 속도로 늘려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다음에 일부 트레이딩을 하는 그 이슈 종목으로 하면서 그러면서 시장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냐 이렇게 오늘 시장을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뭐 여러분 뭐 시장이 그렇죠. 오늘 뭐 우리 시장 대만도 좀 뭐 많이 빠지고 또 일본 시장도 많이 빠졌네요. 뭐 상해도 그렇고 다 빠졌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뭐 미국 시장이 저렇게 되니까 이제 전체적인 그 세계적으로 제가 그 금요일날 말했지만 이제 영국 은행도 그렇고 이제 긴축이라는 걱정을 시장이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아시지만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지나면서 이것도 점점 이런 자극에 시장이 둔감해져요. 그래서 그랬다가 물론 이제 본격적으로 금리가 움직일 때는 조금 더 다른 양상을 보이지만 이제 지금은 그런 과정이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뭐 FOMC 다 알던 거잖아. 이렇게 해서 쉽게 넘길 수 있었지만 이제 그 영란은행의 기습적인 금리 인상 주말에 등등으로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이 긴축에 대한 걱정을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내일 또 시장 끝난 다음에 정리해서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